하면 자료를 분석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가 있어. 근데 그 수집한 자료는 종류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뭐 개인적인 성적도 될 테고, 뭐 키나 몸무게도 되고, 뭐 독서량, 취침량, 그 다음에 하루에 뭐 휴식량,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성적을 기반으로 다음 해, 여러분 1년 후배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대략 예상할 거 아니야. 작년 애들이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 올해 학생들도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 친구들도 이 정도 난이도 내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뭔가 써먹기 위함인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분석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통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몇몇 개 용어가 필요한데 첫 번째 별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별량 잘 기억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면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별량, 약간 느낌이 변하는 양이라는 느낌 같은데 키, 몸무게, 성적 등 자료를 숫자로, 수량은 그냥 쉽게 말하면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숫자로 표현이 된 통계 자료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별량을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 이번에 이거 뭐죠? 수학 성적이네요. 이번에 우리 반 학생들 몇 명이냐면 12명을 대상으로 수학 성적을 조사했어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 12개 자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자세하게 잘 표시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점수 때도 뭐 크기 차이도 없이 그냥 막 배열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써먹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정리하는 방법 중에 줄기 입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문제를 잘 보니까 제일 못한 학생들이 70점대 점수가 있고 그 다음 80점대 점수가 있고 90점대가 있는데 70점대가 여러 명이고 80점대 여러 명, 90점대도 여러 명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70 혹은 80 혹은 90은 공통적이고 뒤에는 1의 숫자만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10단위 값을 대표로 쓰고 옆에 있는 숫자에다 뭘 쓰냐면 70단위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인 74 쓰고 그 다음은 70단위 써 표시해 볼까요? 여기 70단위, 여기 73이 있네요. 78, 여기 79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숫자인 3부터 쓰고 여기 그 다음에 4 쓰고 8 쓰고 9 쓰고 이렇게 쓰면 읽을 때 앞에를 단위를 70단위로 본다면 73, 74, 78, 79점 쓰면 70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금 약간 귀찮음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80도 마찬가지네요. 87, 그 다음에 82, 86, 87. 가장 작은 숫자는 82니까 82, 80, 여기 있네요. 80. 그럼 가장 작은 숫자는 80, 82, 그다음 86, 87이 두 번이니까 이렇게 두 번 쓰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90단위. 98, 92, 95. 이렇게 있겠죠? 그럼 가장 작은 92, 그 다음에 95, 98. 이렇게 쓰면 옆에는 잎의 개수만 세게 되면 총 자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그 왼쪽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큰 단위가 되는 값을 통계에서는 이제 줄기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것들을 잎이라 불렀다. 약간 느낌상 그렇잖아. 줄기가 있으면 잎이 막 붙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통계적 자료를 쓰려다 보니까 왼쪽에 줄기, 오른쪽 잎 쓴 다음에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써요. 가로치고 바, 줄 쳤다는 뜻이죠. BAR, 바, 줄 쳤다는 뜻인데 줄 앞에는 보통 줄기를 쓰고 이 줄 뒤에 잎을 쓰는데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잖아. 여기 써 있어요. 7하고 3이라면 예를 든 거죠. 7, 3은 수학 점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7과 3을 붙여서 73으로 쓸 건데 걔는 알고 보면 수학 점수를 뜻한다 라는 간단한 예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줄기입의 특징이 나오죠. 별량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별량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료 전체의 분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자료 개수가 많을 때 줄기 잎을 나타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료가 몇 개 안 될 때는 괜찮지만 굉장히 많으면 사실 이걸 분류하고 이게 입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단하게 표현했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하긴 해. 그런 장점은 있죠. 이런 걸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빈칸 같은 거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 이제 빈칸 채우시면 되는 문제고, 네, 그래서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도수 분포표로 갑니다. 줄기분 워낙 쉬우니까. 자, 도수 분포표. 이건 뭐야? 도수 분포표는 우리가 좀 전에 줄기입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였냐면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걸 일일이 쓰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번엔 영어 점수를 조사해놨죠? 이거를 낱낱 작가처럼 줄기표 배열하지 않고 점수대로 그냥 분류해서 한꺼번에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대로 보니까 가장 작은 학생이 61점이 있으니까 60점대부터 70점대까지 하나의 구간을 만들고 70부터 80까지 구간 만들고 80부터 90까지 90부터 100까지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는 자료의 숫자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개수만 세서 쓰자는 얘기예요. 그럼 60점대는 몇 명 있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두 명 있어요. 이렇게 두 명. 그러니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미만이면 70점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0점 이상, 80점 미만. 몇 명 있죠? 70점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있어요. 네 명. 80점대는? 세 명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 마지막 90점대가 한 명.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 우리가 알고 보니까 여기 조사한 자료의 개수가 총 10개더라. 이렇게 표현한 표를 뭐라 부르냐면 도수 분포표라고 불러요. 이름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몇몇 개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지금 내가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구간으로 만들어 놨죠. 이 구간의 이 구간의 하나를 각각 뭐라 부르냐면 계급이라 불러요. 여기 계급. 내가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표현한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둔 이 구간을 계급이라 부르고 이 계급의 개수가 흔히 말하는 계급의 개수입니다. 이 구간의 개수, 계급의 개수. 중요한 건 계급의 크기인데 계급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계급의 너비를 말해요. 첫 값과 끝값 사이의 간격. 그래서 양 끝값의 차이. 예를 든다면 60에서 60을 뺀 값, 혹은 80에서 70을 뺀 값, 90에서 80을 뺀 값, 100에서 90을 뺀 값. 전부 다 얼마죠? 10. 공통적으로 10이죠.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여기 10, 여기는 20, 여기 30. 그러면 자료에 흔히 말하는 공통성이 없잖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막 배열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10점 단위로 했으면 10점 단위로, 5점 단위로 했으면 5점 단위로. 그러면 10점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5점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료의 그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의 점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자료는 많아. 그럼 점수대로 좀 작게 배열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점수의 폭이 좀 큰 편이야. 그럼 이럴 때는 점수의 폭을 좀 더 크게 잡고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10점 단위로 하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위값을 가지고 구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근데 학교 시험은 여러분이 만들라는 거 거의 안 나와요.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보통은 이제 분석해서 답을 푸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도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수는 각각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여기 있는 60 이상 70 미만이라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2. 요 2가 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각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2, 4, 3, 1 얘네들을 우리는 보통 도수라고 부른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별량을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고 그 구간에 맞는 도수를 표현해서 만들어진 표, 이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럼 이 도수분포표의 또 장점이 여기 특징이 있죠? 나름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 뭐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데 편리합니다. 이런 것처럼 80점에서 90점 사이
이 자료가 전체 자료를 본다면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장점은 각각의 구간, 다시 말하면 각각의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인 도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70점대가 몇 명인지, 80점대가 몇 명인지, 혹은 몇 점대 점수의 분포가 가장 많은지, 혹은 가장 적은지 이렇게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써놓으세요. 어떤 자료가 가장 도수가 많은지, 어떤 인원이 가장 적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을 텐데, 단점이 뭘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원 자료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 값이 만약에 없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2명, 4명, 3명, 1명, 각 점수대별로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60점대가 2명이라는 것 뿐이지, 이 표만 가지고는, 야, 60점대 2명, 손 들어봐. 손 들었어요? 니는 몇 점이야, 그러면?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아까 60점대 손 들려서 손 들겠는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제 점수를 모릅니다가 되는 거죠. 정확히 각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량 개수는 알 수 있지만, 별량의 실제 값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책이 없는데, 옆에 여기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6번 한 다음에 여기다 써놓으세요. 계급값이라는 게 있어요. 계급값. 계급값이 뭐냐면 계급의 중앙값. 계급의 첫값과 계급의 끝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계급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평균값이에요. 현민아, 이쪽으로. 여기다 책가방 두고 여기 앉아서. 저녁은? 저녁이요? 아직 안. 왜 안 먹어? 학교 수업 시간 안 먹어? 아, 그 뭐지? 그 오늘 현장 체험 학습이요. 아, 그 현장 체험 학습하고 좀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네. 어디 갔다 왔어? 저 편의점 잠깐 갔고. 아니, 현장 체험에서 어디 갔다 왔냐? 경북궁에서. 아, 서울? 네. 경복궁이야. 경북궁에서. 경복궁이라고. 경북궁이요? 경북궁이 아니고 경복궁. 응? 거기서 놀다가 온 거야? 아, 거기에서 흩어져서 원래 반에서 짜여진 모든 대로 활동하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 반만 교수님을 직접 섭외해가지고 무슨 교수님? 인터뷰를. 무슨 교수님은? 그러니까 대학 교수든 그 관련된 분야. 무슨 관련된 분야? 진로요. 아, 근데 니네 모둠의 진로가 다 틀릴 텐데? 아, 그래가지고 약간 큰 틀 있잖아요. 물리학도 여러 개로 나눠지고. 니네는 어떤 교수님이었어 그러면? 물리학과요. 물리학과 교수님? 네. 어디 대학교? 경희대요. 경희대. 네. 줌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 대체해가지고. 그럼 줌은 어디서 봤어? 줌이요? 응. 노트북으로. 길거리에서? 아, 아니요. 스터디 카페에서. 아, 야 근데 현장 체험학습까지 가서 스터디 카페를 들어갔다고? 현장 체험학습은 약간 놀러 가는 느낌인데? 그쵸. 이게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약간 애매한 위치가 됐네. 재미는 있었나요? 네. 그렇게 하고
그 현대 백화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밥 먹었어? 네. 럭셔리한데? 아 근데 별거 안 먹었어요. 그러면 뭐 지금 배고플 테니까 근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와. 학원에서 따로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좀 사 먹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편의점에서 밀키스랑 마이쮸 들고 와. 지금 왔다고? 네. 또 집에서 챙겨주시니까 아니 근데 배가 고프지 않아? 아직까지는 배가 안 고파요. 괜찮아? 네. 그래. 그러면 지금 뭐 어디 나갔다 와야 돼? 아니요. 잠깐 그죠. 화장실 갔다가 이제 공부하자. 그리고 이거 혹시 강의 필요하면 이거 들고 와서 봐. 강의 필요해? 강의 필요하겠지? 네. 그럼 나중에 선생님 없어도 네가 필요하면 이거 볼 수도 있어야 되니까 잘 봐. 여기를 한 번 누르면 뜨지? 다시 한 번 누르면 번호가 나와. 0 3개, 네. 5, 2, 0. 기억하겠니? 네. 0 3개, 5, 2, 0. 지금 안 함, 지금 안 함 두 번 누르면 돼.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누르면 이게 뜨잖아? 네. 근데 여기서 검색 누르면 아마 미리 떠 있을 거야. 안 써 있네. 그럼 이제 뭐 들어와야죠. 강수 메스. 강수 메스. 그래서 여기 동영상 들어와서 여기 보면 네가 지금 빠져 있는 게 그때 네. 합성함수 초반부는 네가 저번에 잠깐 들었지? 네. 그럼 합성함수 초반부 들었으면 합성함수 연습 문제가 있을 거거든? 네. 여기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이거 말고 이름이 네가 모르는 이름이잖아? 그럼 얘네는 얘네 반이 애들이 아니니까 고1 이쪽이 아니고 고1 이거는 너 저번에 너 일찍 갔잖아. 그 뒷부분 이제 해놓은 그날 수업한 거 찍어놓은 거니까 보고 여기를 봐야 돼. 이게 합성함수 우리 지금 교재 있잖아. 지금 쓰고 있는 그 네. 교재 합성함수 연습 문제 부분 설명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봐서 번호가 나오잖아. 그 번호를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문제면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번호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네. 그거 보고 나면 앞쪽에 이제 여기 이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저번에 배웠던 유리함수 부분인데 뭐 개념이 헷갈리면 다시 한번 듣고 끄트머리에 니가 안 들었던 부분이 좀 있으니까 거기는 따로 좀 듣고. 네. 무슨 말 이해됐니? 네. 이거는 유리함수 초반부인데 네. 어차피 여기 설명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도 돼. 네. 어쨌든 이거부터 먼저 듣고. 공부를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서는 공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졸지 마. 이제 한번 졸 때마다 한 번에 그날 한 번에 경고는 하는데 두 번째 경고는 핸드폰을 압수할 거야. 네. 졸리면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뭘 해. 저기요? 그래. 아이고. 그 사이에 자고 있었구나. 눈 뜨고. 허허. 아이고. 아우, 못 났다. 자, 잠깐. 정신 차려. 몸을 좀 세워봐.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다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백분율 구하는 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백분율 어디 있죠? 백분율. 백분율 문제가 없네? 몇 퍼센트냐? 백분율이요? 백분율? 뒤에는 그냥 바로 비슷한
자, 이런 건 잠깐 봅시다. 몇 페이지예요? 이게 네, 개념 완성 1번 문제 보세요. 개념 완성 1번 문제. 봉사활동을 조사한 도수 분모표예요. 왼쪽에 보면 봉사 시간을 이제 계급으로 나타냈고 오른쪽에 그 계급에 대한 도수가 표현되어 있죠. 그렇지? 원영아? 좀 차려봐. 네, 금방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봉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학생이 속하는 도수를 구하랍니다. 6시간 이상이에요. 그럼 6시간 이상이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5에서 7. 5, 아니, 봉사 시간이 6시간인 학생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네. 거기에 도수는 얼마인가요? 8이겠죠? 그 다음에 봉사 시간이 8. 봉사 시간이 많은 쪽에서 5번째 학생에 속한 계급을 구합니다. 많은 시간이면 위에서 찾아야 돼요? 아래에서 찾아야 돼요? 아래에서. 봉사 시간이 많은 거니까. 아래에서. 그럼 5번째는 여기 2번째까지니까 이 계급에는 포함 안 돼 있죠? 네. 그럼 여기 3명 있으니까 합치면 몇 명이에요? 5명. 5명. 그럼 여기 마지막 5번째가 여기 포함됐을 테니까 5번째 학생에 포함되어 있는 계급을 쓰라면 이 계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7 이상, 9 미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문제 3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뭐 어디예요? 5에서 7 도수잖아. 도수는 계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게 어디냐면 이 계급이에요. 됐니? 네. 그럼 이 계급은 4번 이 계급의 도수는 전체의 몇 %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보통 몇 %라는 게 흔히 말하는 백분율 구하라는 거거든요. 100 중에 몇 %입니까는 흔히 백분율을 구하는 거예요. 백분율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100 곱하기 100을 곱합니다. 근데 뭐에다 곱하는 거예요? 백을 곱하기 못해. 백분율이니까. 그럼 분수야.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와요? 100. 아니에요. 전체 도수. 전체 도수 몇 명이죠? 20명. 그 중에 특정 도수. 이 특정 도수라는 게 이제 선택된 거죠. 내가 아까 문제에서 원했던 8명. 그럼 20명 중에 8명은 전체 몇 %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약분하고 이게 5가 남죠? 5와 8을 곱하면 40%. 그래서 이 계급은 전체 몇 %입니까? 그러면 40%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책에다 써놓으세요. 백분율은 전체 도수분의 특정 도수 곱하기 100. 이게 백분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 문제 없어서 그냥 따로 한번 써드렸죠. 네. 어렵나요? 아니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는 네 문제, 요 네 문제 다 푸신 분은 5분 쉬었다 합시다. 나름 괜찮아. 근데 이왕이면 숫자나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한눈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왕 그리는 그림이면 막대 그래프 형태를 띠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가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꼴에 도형을 그려서 이 분포 상태를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어떤 사람도 이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일반적으로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어떤 계급의 인원이 제일 많은지 어떤 계급의 인원이 가장 적은지 이런 것들 비교가 좀 더 쉬워질 거니까 앞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아셨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숫자로 표현해서 표로 만들었냐 아니면 그 숫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그림으로 바꿨냐 뿐이지 내용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는 그냥 막대 그래프 아니에요? 네, 막대 그래프 형태를 띈 거죠. 근데 막대 그래프라는 게 꼭 이렇게 별량이 얘는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잖아. 근데 막대 그래프는 원래 별량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만큼 나왔어. 뭐 일본에서 BTS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았더니 뭐 요만큼 나왔어. 그럼 얘네 둘은 사실 별량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죠.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별량이고 이 막대 그래프에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보통 히스토그램은 별량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 모양을 띌 뿐이지 이게 붙어요. 그래프끼리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막대 그래프는 꼭 지금처럼 이렇게 붙을 필요는 없잖아. 형태만 그런 막대 그래프 모양을 띌 뿐이지 완벽한 막대 그래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건지만 알면 뭐 앞에서 배운 게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계급 있잖아요? 계급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간격 양쪽에 있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막대 그래프를 배열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다가 각각 계급을 표시합니다. 근데 앞쪽에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어떤 계급이든 간에 계급의 크기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그럼 옮기다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 모양의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다 똑같겠네요? 네. 얘도 10, 가로 10, 가로 10, 가로 10, 가로 10, 가로 10. 그럼 이제 세로를 표현할 때 이 막대 그래프를 올릴 때 그 세로의 크기를 뭘로 잡냐면 이 도수의 크기로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2만큼, 그 다음은 4만큼, 그 다음은 10만큼, 6만큼, 이게 8만큼 잡아주자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그램 특징은 자리의 분포 상태를 그림이다 보니까 한눈에 좀 알기 쉽다라는 것과 그 다음은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도수 분포표의 단점이었던 별량에 대한 분포 상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각각의 별량 크기가 얼마인지는 얘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림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제 단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이 없는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잠깐만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네, 없네요. 아, 여기 밑에 있나? 없네. 네, 여기다 써놓으세요.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뭐야? 아, 목이 좀 뻐근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물어보면 이거 다 썼죠? 네. 이거 지울게요. 이 각각의 직사각형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 2, 3, 4, 5의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1번의 넓이는 가로 얼마? 10, 세로 2. 맞나요? 20. 그럼 2번의 넓이는 가로 10, 세로 4, 넓이 40. 3번의 넓이는 가로 10, 세로 10, 넓이 100. 4번의 넓이는 가로 10, 세로 6, 60. 5번의 넓이는 가로 10, 세로 3, 30.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잘 봐. 넓이를 구할 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의 넓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10이 들어가요. 다 10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계급의 크기 항상 일정한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뭐랑 같죠? 계급의 크기랑 같아요. 세로의 길이는 도수의 크기랑 같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가로의 길이는 다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넓이는 실제로 뭐의 길이에 세로 길이에 맞춰서 넓이 값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로가 여기는 2, 여기는 4. 근데 세로가 도수의 크기라며. 도수가 몇 배 늘었죠? 2에서 4로? 2배 느네? 그럼 넓이도 몇 배 느는 거예요? 2배. 당연히 2배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직사각형 각각의 넓이는 도수의 크기에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도수가 2배 늘면 직사각형 넓이도 2배 늘고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고 그러므로 이 직사각형의 세로 가로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세로의 크기에 따라 넓이가 정의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세로의 크기인 도수의 크기에 따라 직사각형 넓이가 정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요, 선생님. 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꾸시오.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2에서 4, 2 이상 4 미만이죠. 그럼 여기다가 2 이상 4 미만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둘 겁니다. 세로 길이는 얼만큼? 왼쪽에 있는 칸을 보고 3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 그래프를 이제 세워놓으라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는 4에서 6까지 요 계급에 해당하는 높이 7만큼 7이면 여기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6에서 8에서 어디까지? 10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은 6 여기까지 마지막은 4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 뭐 하냐면 색칠해요. 이렇게. 근데 색칠 너무 진하게 하지 마. 이거 색칠하다 시간 다 보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B급 정도 치시면 됩니다. B급 왜 치는 겁니까? 잘 보이라고. 안 쳐도 됩니까? 안 쳐도 상관없는데 안 치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색칠을 많이 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일단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을게요. 사실 이 뒤에도 이거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또 여러분이 뭐 과제가 많다 또 이런 헛소리를 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다음처럼 됩니다. 네, 보세요. 아니다. 이거 진도 나가야 있구나.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히스토그램을 보고 우리가 대략 판단할 수 있어요. 수학 성적이니까 50점에서 50점 이상 6점 미만 학생이 3명, 60에서 7점 차이가 7명 이렇게 각각 인원을 조사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아까 말한 그겁니다.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로의 크기는 계급의 크기랑 가로가 서로 똑같고 세로는 도수의 크기가 세로값을 뜻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도 책이 좀 단순해서 그런데 여기다 써놓으세요. 책 여기다가 히스토그램의 전체 넓이를 구하라면 이게 공식입니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네, 이게 공식이에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왜 이런 공식이 나왔냐면 위에는 예를 보세요. 히스토그램이면 이렇게 생겨있는 이 도형에 이렇게 생겨있는 이 직사각형 4개, 5개를 모아놓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 5개를 다 덧셈하면 하면 되겠죠? 사실 이런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직접 구할 수는 없잖아. 그 쪼개서 5개 직사각형 넓이 더하는데
1번 직사각형, 2번 직사각형, 3번, 4번, 5번의 넓이를 각각 더합니다. 1번 넓이, 2번 넓이, 3번 넓이, 4번 넓이, 5번 넓이인데 1번 넓이 얼마예요? 10 곱하기 3 더하기 2번 넓이 10 곱하기 7 더하기 3번 넓이 10 곱하기 8 더하기 4번 넓이 10 곱하기 5 더하기 5번 넓이 10 곱하기 2. 자, 이거 잘 봐. 이거 잘 보세요. 가로를 쳐서 항을 구분할게요. 이렇게. 각각 직사각형, 5개 직사각형 넓이를 더했는데 각각 가로에 항상 곱해져 있는 숫자가 누구죠? 10이에요. 모든 항마다 10이 곱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을 쓴 거죠? 나누어서 모두 곱하는 법칙. 분배 법칙. 그치? 그럼 10 곱하기가 모든 항마다 분배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괄호가 필요해요. 괄호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3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2예요. 쓰고 나서 보니까 3, 7, 8, 5, 2가 각각의 도수를 말하잖아. 그럼 각각의 도수를 다 더했다는 얘기가 이게 뭘 구했다는 얘기죠? 도수의 총합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10은 뭐죠? 계급의 크기. 아까 말한. 그래서 앞으로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5개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계급의 크기 10 곱하기 도수가 전체 얼마지? 3, 7, 8, 5, 2를 다 더하면 10 곱하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5. 정답은 250.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 과정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중간 과정은 안 하고 히스토리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계급의 크기가 10이네? 10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 얼마지? 아, 이거 다 더해보니까 25가 나오네. 곱하면 저 히스토리의 넓이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구해진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룡이다. 공룡? 네, 쟤는 공룡처럼 보이는데. 뭐가 공룡처럼 보이죠? 저거 히스토그램이랑 구두 자석, 구두표. 저게 왜 공룡이야? 저기 공룡처럼 보여요. 봐봐요,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생겼다니까. 보여요? 진짜 저 그루가 머리고 그루 그런 게 알겠습니다. 머리고 저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혹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도수부호 다각형은 다시 히스토그램을 배우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배웠죠? 네. 이렇게 했잖아요. 히스토그램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림인데 이런 도수분포, 그러니까 이게 막대 그래프 모양보다는 이런 꺾은선 그래프 모양이 좀 더 보기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꺾은선 그래프와 이런 그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뭐냐면 꺾은선 그래프는 보신 바와 같이 갑자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급격히 확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얘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그래서 그들의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자료들의 흐름이 있죠. 좀 더 흐름. 갑자기 커지는지, 갑자기 작아지는지, 아니면 그냥 완만한지 이런 것들을 그런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때 좀 유리하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이상의 분포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때는 두 개 이상이 뭐냐면 지금은 집단이 우리가 하나인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남학생들의 분포 상태를 그린 거고 여학생들의 분포 상태를 그리다 보면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남학생의 분포 상태를 히스토그램 그렸어요. 근데 여학생의 분포 상태를 근데 이렇게 또 표현했다고 칩시다. 이번에 이게 여학생의 분포 상태야. 그럼 이러다 보면 사각형에다 또 사각형을 그려놓으니까 사실 좀 힘들죠, 구분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 얘를 꺾은선 그래프 모양 표시하게 되면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고, 여기다 점 찍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아까처럼 두 개, 이렇게 지금처럼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 서로 비교하면 힘든데 꺾은 선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대략의 반면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직사각형 모양되어 있는 히스토그램으로 비교하게 되면 직사각이 겹쳐 보여서 좀 보기 힘든데 이렇게 꺾은 선 모양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좀 비교가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아닌 똑같은 내용을 꺾은 선 모양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이름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히스토그램에다가 그냥 꺾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으면 꺾은 선 그래프 모양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히스토그램에 위에 있는 변이 있죠. 직사각형 윗변의 중점에다 점을 찍어요. 각각 윗변의 중점에 점을 찍고 중점에 점을 찍고 윗변의 중점에 점을 찍고 얘네를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그래프가 굉장히 붕 떠 있잖아.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앞쪽에 계급이 없는데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앞쪽 계급은 0 있죠. 바닥에 있는 부분에다가 가운데 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해줘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원래는 핵심적인 그림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약간 격가지로 갖다 그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토그램의 윗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이 도형이 도수분포 다각형이고 그럼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잖아. 다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의 결론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똑같고 문제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근데 책에 이것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뭘 쓰시냐면 김주윤 예쁘다라고 써서 네, 김주인 예쁘다고 씁시다. 네. 뭘 쓰시냐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같다. 왜요? 입니다. 왜요? 어차피 그냥 거기다 겹쳐서 그린 거니까. 근데 겹쳐놨어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쓰세요. 여기까지 썼나요? 네. 썼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그 도수 일단은 가로의 길인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크기 전체 합, 총합. 그럼 결론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이거라는 얘기예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럼 만약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 여기를 말하죠. 이 넓이. 이 넓이를 구하라면 정답은 계급의 크기 얼마죠? 10 곱하기 도수의 총합. 여기 얼마예요? 5. 그 다음은 9. 그 다음 6. 그 다음 2. 그 다음 1. 그럼 얘는 10 곱하기 이거 합치면 10.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23? 그러니까 정답은 2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선생님 이제 이거거든요. 왜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를 구할 때 히스토그램 넓이를 구한 것과 왜 같은 겁니까? 그러면 잠깐 앞쪽 페이지 보세요. 여기 앞쪽 페이지. 잘 보세요. 이 그림만 좀 크게 할게요. 이 그림만. 이게 왜 가냐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넓이는 히스토그램에는 있는 넓이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에는 없는 넓이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이 넓이는 반대로 도수분포 다각형에 있지만 히스토그램에 없는 넓이지. 근데 얘랑이 합동이에요. 똑같은 거야. 그럼 얘랑 넓이가 1번 넓이 같고 여기 2번 넓이 같고 여기 3번 넓이 같고 4번 넓이 같고 여기 5번 넓이가 같고 하다 보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빠졌던 넓이가 히스토그램에 있고 히스토그램에 있는 넓이가 도수분포까지 갖다 옮겨놓으면 여기 넓이를 빼서 여기도 옮기고 여기를 빼서 여기도 옮기고
여기 넓이 빼서 여기다 옮기고, 여기 빼서 여기다 옮기고, 여기 빼서 여기다 옮겨놓으면 결론은 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 신기해.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나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는 결국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참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찾았을까? 네. 놀라운데. 그렇죠? 놀랍죠? 발견. 자, 그래서 과제는, 자, 과제 표시하세요. 앞쪽에 줄기부터 과제를 천천히 하시되, 개념 완성은 일단 잠깐 놔두세요. 항상 그렇지만 개념 완성 부분. 개념 체크까지는 하시고, 개념 완성 빼시고, 개념 체크까지 하시고, 개념 완성 빼시고. 근데 여기가 페이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배우실 때 크게 무리 없이 이쪽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진도 나갈 때